기원전 480년 봄,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대가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집결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끄는 이 군대는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병력만 해도 약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물론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숫자가 과장되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 선택한 왕 중의 왕으로 여겼고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에게 당한 치욕적인 패배를 복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 대륙 전체를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두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막고 있는 헬레스폰트 해협, 현재의 다르다넬스 해협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 해협은 폭이 약 1.2km에 달하는 거대한 물줄기였고 200만 대군을 배로 실어나르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천만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대담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배다리, 즉 부교를 건설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대규모 토목공사였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최고의 건축가들과 공학자들이 소집되었고 이집트와 페니키아의 선박 건조 전문가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공사는 철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아마로 만든 밧줄을 사용한 다리를 만들었고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섬유로 만든 밧줄로 또 다른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두 개의 평행한 다리를 만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는 군대와 말들이 건너갈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급품과 짐승들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거대한 부교를 만들기 위해 374척의 배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배들을 아시아 쪽부터 유럽 쪽까지 일렬로 배치하고 거대한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각 밧줄의 두께는 사람의 허벅지만 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배들 위에는 통나무를 깔고 그 위에 다시 나뭇가지를 깔아 길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을 덮고 단단히 다져서 마치 육지의 도로처럼 만들었죠. 양쪽에는 난간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말과 노새들이 바다를 보고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리적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가축들은 본능적으로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수개월에 걸친 혹독한 작업 끝에 드디어 헬레스폰트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공학자들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가능을 이루어냈다고 자부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고, 신들조차 감탄할 위협을 달성했다고 믿었죠. 페르시아 궁정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성대한 연회가 열렸고 건축가들과 공학자들은 포상을 기대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위대한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대군은 마치 평지를 걷듯이 유럽 대륙으로 진군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펼쳐질 광경은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운명이었습니다. 완공 축하 연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의 기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레스폰트 해협 위로 먹구름이 모여들었고 바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봄철의 변덕스러운 날씨쯤으로 여겼죠. 하지만 곧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에게해에서 불어오는 단풍이 헬레스폰트를 강타했습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졌고 평소에는 잔잔했던 해협이 거대한 괴물처럼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지키던 병사들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밧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배들이 서로 부딪히며 요란한 소음을 냈습니다. 폭풍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부교를 때렸고 바람은 마치 신들의 복수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폭풍을 포세이돈의 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다의 신이 인간의 오만함에 경로했다는 것이죠. 새벽이 밝았을 때 그곳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건설된 거대한 부교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밧줄들은 끊어져 물속에 가라앉았고 배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배는 해안에 좌초되어 있었고 어떤 배는 반쯤 침몰한 채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나무와 판자들은 조각조각 부서져 파도에 떠다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크세르크세스는 처음에는 말을 잃었습니다.
몇 달 동안의 노력이, 엄청난 자원과 인력이, 그리고 무엇보다 페르시아 제국의 위신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은 침묵 속에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신하들은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묵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왕좌에서 벌떡 일어선 그는 주먹으로 옥좌의 팔걸이를 내리쳤습니다. 대리석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격렬한 분노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크세르크세스가 외쳤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누가 초래했느냐? 신하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재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다리 건설을 감독했던 건축가들과 공학자들이 급히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하, 폭풍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신들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크세르크세스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자였고 그의 분노를 풀어낼 희생양이었습니다. 왕은 냉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목을 쳐라. 신들의 뜻이라고. 이들은 신들의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무능한 자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욕되게 했다. 처형은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다리 건설을 책임졌던 페니키아 건축가들은 모두 참수당했습니다. 그들의 목은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축가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건축가들을 처형한 것만으로 크세르크세스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격분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궁전안을 왔다 갔다 하며 주먹으로 벽을 치고 화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광기를 두려워하며 몸을 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세르크세스는 더욱 놀라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황당한 명령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왕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헬레스폰트를 벌하라. 바다에 채찍질을 가하고 쇠사슬로 묶어라. 감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거역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 신하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다에 채찍질? 하지만 감히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령은 명령이었고 왕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역사상 가장 기괴한 광경이 헬레스폰트 해안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명령이 떨어지자 페르시아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위 장군들조차 이 명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다를 채찍질한다? 이것이 비유적 표현인가? 아니면 정말로 물리적으로 바다를 때리라는 것인가? 하지만 왕실 사신들은 명확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문자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헬레스폰트 해협에 300대의 채찍질을 가하라. 그리고 쇠사슬을 물속에 던져 바다를 결박하라. 집행관들은 황급히 채찍을 준비했습니다. 가죽 채찍, 새끼줄로 만든 채찍, 심지어 민속 끝이 달린 채찍까지 동원되었습니다. 300명의 병사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헬레스폰트 해안에 거대한 군중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 관료들, 신관들이 이 전례 없는 의식을 목격하기 위해 집결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에, 일부는 두려움에, 일부는 순전한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금으로 장식된 옥좌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심지어 자연조차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300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파도를 향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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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이 물을 때리는 소리가 해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얀 물보리가 튀었습니다. 병사들은 있는 힘껏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들의 팔이 아프고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왕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는 특별히 선발된 욕설 담당관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바다를 향해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짜고 탁한 무라, 그들이 외쳤습니다. 죽음께서 너를 벌하신다. 네가 감히 죽음께 불경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크세르크세스 왕께서는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를 건너실 것이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의 남자들이 파도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채찍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바다는 무심했습니다. 당연하죠. 바다는 인간의 분노에 대답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기괴한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채찍질이 끝난 후 병사들은 거대한 쇠사슬을 끌고 왔습니다. 이 사슬들은 원래 배를 묶는 데 사용되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헬레스폰트를 결박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무거운 쇠사슬을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첨벙, 쇠사슬은 파도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바다를 묶어서 길들여서 페르시아의 의지에 복종시킨다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페르시아 귀족들은 왕의 위엄과 권력에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보라, 우리 왕은 자연마저도 명령하신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 그리스에서 온 스파이들과 상인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그리스 전역에 퍼질 것이고 크세르크세스는 바다를 채찍질한 미친 왕으로 조롱받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병사들 중 일부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한 노련한 백인 대장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물을 때리고 있는 건가?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그는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의식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도 오후가 되었을 때도 채찍질은 계속되었습니다. 300대가 아니라 수천 대의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병사들은 교대로 투입되었고 욕설 담당관들은 목이 쉴 때까지 바다를 저주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질 무렵에 크세르크세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충분하다. 그가 말했습니다. 헬레스폰트는 이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확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바다를 벌했다고, 자연을 굴복시켰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함없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헬레스폰트는 그저 헬레스폰트였습니다. 인간의 광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원히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 진영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단 환각을 경험한 것처럼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사건은 크세르크세스의 오만함과 광기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습니다.